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또 휴일이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도 잘 보내면 이제 내일부터 또 신나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겠죠? 네. 증시가 우리는 좀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자, 오늘 핫이슈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요쪽, 그 다음에 HMM하고 포스코 홀딩스 요쪽, 그 다음에 한화오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까지 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느 하나가 또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이었고 이슈들이 아주 세게 나온 것들이라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쪽 부분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기 보시면 신고가예요. 신고가 18만원을 찍었어요. 이게 3년 만에 나타난 신고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18만원 정도면은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도 눈앞에 두고 있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18만원이지만 증권가에서는 뭐 21만원, 22만원 잡고 있더라고요. 매물대는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매물대는 통과가 된 것 같고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 확대 이 부분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기판 뭐 등등등 필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MLCC,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LCC고, 요게 이제 계속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테슬라도 연결고리가 있다, 뭐 HBM도 연결고리가 있다, 뭐 등등등등인데, 이 MLCC라는 것이 뭐냐면,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올 1월부터 집중 매수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 유리기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유리기판. SKC 말고 삼성전기를 사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유리기판. 그 다음에 이 MLCC라는 건데, 이 저전력형 MLCC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고온, 고압에 견디는 MLCC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전력형,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는데, 이게 지금 딱 맞는 그 부분이 좀 됐단 말이에요. 자, MLCC는 이 반도체 소자나 이런 쪽에 이게 원래 콘덴서예요. 콘덴서는 충전방전이거든요. 충전방전 하는 이유는 뭐냐? 전기를 내 몸 안에 가둬놨다가 이놈이 필요를 할 때 계속 꾸준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는 전력의 입력이 좀 불안정하면은 일단 이상해지거든요. 이렇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수가 있는데, 이 콘덴서를 갖다가 앞에다 딱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의 이동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하니 버티고 있어야 되고, 또 고온이나 고압에도 견뎌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일단 삼성전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25% 정도 나와 있고, 글로벌에서요,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5%에 세계 2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 자, 그러면은 이 AI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신고가가 나왔어요.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3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신고가고,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할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예전에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저점 라인 때 매수를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구간들이잖아요. 네, 이 월봉상 추세에서 저점 구간 때, 이 저점 구간 때 들어오는 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월봉 차트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종목들 찾아서 바로바로 매수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지금은 일단은 출발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따라 들어가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더 위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이 15만원대 넘어가면서 포지션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25만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홀딩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거는 저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그 ST 그
ST7이었잖아요. ST8까지 있었다라면 삼성전기를 넣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비중도 많고 수익도 많고 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효자예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 추세가 21선 기준을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21선 기준이라서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판단되고요. 61선은 이격 간격이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61선까지의 조정을 기다리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21선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21선 깨고 내려가더라도 다음번 지지선에서 돌릴 때도 매수해보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서 길게 보는 분들에게는 해당 안 되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가 나왔죠? 과매수. 그래서 매도를 좀 걱정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매수 나오게 되면 일단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또 막 시끄럽잖아요. 뭐 증권사에서 막 얘기하고 막 시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올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16만원대 이상으로 일단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차적인 지지라인은 16만 5천원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지지라인을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유지만 잘 하시면 별다른 걱정은 없으실 것 같다 생각되네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그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PCB. 네. 요쪽인데, 요거는 살짝쿵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지만, 최근에 나타난 부분들이 이제 그냥 또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상관이 없긴 한데, 정고점 넘지 못하는 부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일단은 넘었다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지난번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횡보로도 볼 수가 있어요. 횡보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 뭐 이렇게 정고점 넘지 못하는 거는 큰 의미가 되지 않는데 모양 자체는 조금 애매하죠. 네, 약간 네. 갈매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갈매기 차트는 네, 애매해지는 거죠. 쌍봉 차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쌍봉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추세가 뭐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재료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이 PCB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판이라 봐야 되죠. 기판. 네, 고층, 고밀도 이쪽 생산에 아주 특화된 그런 기판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 61선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61선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못 깨면은 이거 안 깨면은 상관없어요. 안 깨면 상관없는데 저거 만약에 깨진다. 지금 만약에 깨진다고 친다면 6만원이 이탈하는 시점부터 아마 깨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지지선은 6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아래쪽 본다면 59,000원 정도 볼 수도 있고요. 59,000원 6만원 정도 제시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지선 깨지지 않으면 그 위쪽에서 그냥 홀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횡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꼭 지켜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기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수페타 지수도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체크하시고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긴 횡보가 예상됩니다. 왜냐면 긴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격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긴 횡보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소폭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세가 더 좋아지려면 더 강력한 재료가 나타나 주거나 또는 이제 7만원 이상까지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 줘야 되고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수급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네, 현재 위치에 잘 유지해서 반등 나가는 것을 조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네,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한화 오션 볼까요?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게 조금 껄끄러워요. 예전에도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와서 좀 부담되는 요소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다시 외국인 매도가 또 출현을 했습니다. 대거 매도가 나왔죠. 지난 금요일날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가 왜 안 좋으냐면 사실 얘네가 가진 것도 없어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올라갔다가 이제 또 털어버리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싹 팔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다가 지금 또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하죠. 자, 최대 주주 역시도 지분을 약 4% 이상 축소를 시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악재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공장에서 일어난 그 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담 요소가 좀 되죠.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금요일 날은 7% 넘게 빠지면서 진행이 되다가 다시 5%대 정도로 마이너스 5%로 마감이 좀 됐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는 마스가에 기대해야 되는데 마스가를 통한 주가 상승은 이미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스가 협약에 대해서도 그다지 썩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크게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게 너무 세잖아요. 중국을 제재하는 데 동참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세 번째, 미국 사람을 써서 노동력을 확보해라. 세 번째. 네 번째, 미국산 자재를 써라. 다섯 번째, 기술을 내놔라. 이 뭐 하러 도와줘야 되죠? 네. 왜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뭐 한미협상에서 이 마스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한 카드로 썼다라고는 합니다만 왜 도와줘야 되는지 조차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다 퍼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만 보고 갈 게 아니라 긴 호흡을 보고 가야 될 텐데 저는 좀 손해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겠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떠나서 이 마스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하나오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 6월이었죠. 6월 때부터 이제 이때가 3만원 아래쪽이었는데 이때부터 매수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제 매매 기법에도 있죠. 네, 계속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놈이 대장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아무튼 지금은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매수가 괜찮겠느냐?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매수가 그다지 권장될 만한 위치는 아니겠죠. 횡보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래쪽 조정은 좀 필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을 또 깨네 안 깨네 그런 얘기들이 한번 나올 수 있겠고요. 아직은 RSI가 과매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과매도까지 빠지려면 10만원 근처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일단 맞겠고요. 자, 새로운 지지선을 좀 살펴본다면 직전에 형성된 박스권 형태 거기가 그냥 그 지지선이네요. 9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보면은 제법 많이 빠져요. 그죠? 한 15% 이상 주가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5%지 저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5% 30% 되거든요. 피곤하죠? 네. 거기까지 빠졌는데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또 떨어진다. 야,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저 아래쪽을 일단은 먼저 하나 놓고 보시되 위쪽 라인 때 한번 놓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7,000원, 108,000원 정도 보시면은 한 3, 4% 정도 네 여유가 있는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뭐 보유는 더 하시는데요. 108,000원, 107,000원 요거 깨지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기 95,000원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아니면 못 버티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이지만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HMM 볼게요. HMM 자, 이게 포스코 홀딩스한테 포스코 그룹에게 인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빵 떴다가 쭉 다 밀려버렸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스코 쪽에서 인수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불확실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인수할 수 있을까? 지금 인수 검토 중이죠? 네. 검토 중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 HMM 같은 경우는 빨리 팔려가기를 원했잖아. 빨리 팔려가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요게 근데 재밌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보다 시총이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걔네가 여유가 있느냐? 꼭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복잡한 상황이 좀 있고 인수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의문점이긴 합니다. 시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HMM은 다른 인수자를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워낙 이제 HMM의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찬밥도 가릴 때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랑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시너지가 있다면 상관없죠. 근데 시너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불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은 일단은 관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다 팔아먹고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팔아먹지 않으신 분들은 반등이 더 진행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22,000원 정도 지지선 나옵니다. 22,000원 지지선이고 이 자리만 잘 만들어주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M&A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뜨뜻미지근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올라가는 시점부터 또 때리는 형태 외국인 기관들 막 냅다 팔아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글쎄요 이 호재성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부분 같이 보시고요. 요거는 지금 매수 의견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22,000원까지 좀 보셔도 되긴 되는데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볼게요.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포스코도 같이 보시면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너지가 전혀 안 나요. 시너지가 나올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 재무제표 상에서의 돈도 문제죠. 지금은 돈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이 돈이 있습니다. 근데 HMM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게 되면 돈이 없어요. 있었는데 없었어요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자체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아니면은 한동안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계속 받게 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가 이제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하지만 인수하려는 기업들은 재무적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단 포스코홀딩스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2차 전지 때문에 힘든데 HMM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 인수를 검토하고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언제 팔아먹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없습니다. 매수하시면 안 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여기 저점 때까지 제가 예전에 여기 27만원, 26만원대 사가지고 여기 60만원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 여기가 사실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인수와 관련된 M&A와 관련된 이슈로 또 조금 부담감을 느끼게 돼버리게 된다면 이 지지선은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추세가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우하향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긴 하네요. 갖고 있는데 어떠란 말입니까? 갖고 있으면 좀 더 봐야 되겠죠? 꼭 굳이 지지선 말씀드리면 26만원 지지선 말씀드립니다. 이거 깨지면은 매도하셔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보시고요. 신규 매수 하지 않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33만원이나 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HMM과 포스코홀딩스 둘이서는 이제 이 인수 관련한 M&A 관련한 이슈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다지 썩 훌륭한 궁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가 최근에도 다시 올라오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성과급 때문에 또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그거 관계없이 그냥 D램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그 다음에 HBM 출하량 증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1분기 때도 삼성전자를 이제 D램 분야에서 추월했죠. 근데 2분기에도 이미 점유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1분기에는 디램 시장 점유율이 36% 정도였는데 지금 2분기에는 38.7%,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디램 쪽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점점 좀 늘어나게 되면서 삼성을 누르는 그런 형태로 되긴 됐죠. 네, 삼성보다 더 잘 가는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올랐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좋은 소식은 계속 있지만 너무 올랐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는 28만원 정도 시점에서 전량 다 매도를 쳤거든요. 수익률은 제법 많이 나왔죠. 우리가 8만원 때부터 모아왔기 때문에 28만원 되면은 뭐 수익률이 제법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비중도 많았고요. 근데 매도를 쳤고 지금은 일단 조정을 충분히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21만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20만원 정도 전후로 해서 이 매물대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둥 떠있는 종목 수량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좋은 소식은 계속 있어요. 하지만 삼전도 좋은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삼성전자가 가면 하이닉스 못 가고 하이닉스 가면 삼성전자 못 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는 해요.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재료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뭐 일단은 물량 부족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도 한참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갔는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이때 또 박스 형태를 만들고는 있어요. 만들고는 있고 이제 넘어가서 28만 29만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2차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짜 30만원 이상 또 안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당장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28만원에서 29만원 정도가 단기 상승의 목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판단돼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합니다. 아래쪽 지지 라인대 보시면 25만 6천원 정도 지지선 나와 있으니까 여기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셔도 됩니다. 매수는 지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하이닉스를 27만원 사가지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의 그런 큰 수익을 올리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요거는 매수를 굳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보고 들어가시면 되지만 신규 접근도 괜찮은가요? 아니죠.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응하자. 매수 의견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핫 이슈 종목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6종목 쭉 훑어봤는데 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아직 사기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왜 이래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 참고하시고 현명한 대응들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휴일 또 남아있는 거 잘 즐기시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아침 내일 아침에 시황 있고 무방 있고 하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